자격증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의사, 변호사, 전문 자격증도 포화 상태인데 웬만한 자격증은 출발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자격증이 되는 것이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장롱 면허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일은 몸이 따라주지 않고 쉬운 일은 나이 때문에 경쟁이 안 되고 구직 사이트를 보면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취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공부를 다시 하려니 걱정이 앞서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절실한 문제인데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예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 편안해 보이는 일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는 운이 없어 힘든 시간 일을 해도 경제적 자립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편안하게 지냈다면 나이 들어 고생할 일이 많아지고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면 나이 들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몸으로 때우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친구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젊은 시절 양복 입고 목에 힘주고 다니던 친구는 지금 퇴직을 걱정하고 있고 뭘 해야 하나 고민이 한창이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지금의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하다는 것이 돈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힘든 일을 했다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줄어들고 쉽게 살았다면 뭘 해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달라진다고 하니 천국에 있으려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고 지옥에 있으려면 자신의 것만 챙기며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면 된다고 했던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해심이 많아지고 나보다 상대의 마음을 조금은 인정해주는 여유로움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자식 자랑, 돈 자랑하기보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 다시 일해야 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 이런 일을 또 해야 하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준비가 되었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좀 더 평안을 얻는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00세 시대 뭐든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후 준비가 필요한 자격증 가능하다면 관심을 가져보시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있다면 인생 후반전은 훨씬 아름답고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격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인데요. 국민 자격증이라 할 만큼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 공부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런 자격증은 활용을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노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도 자주 봅니다. 사무실 얻어 무리하게 사업하다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까요? 물론 다른 자격증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노력을 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최고의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업적 소질이 있어 일한 만큼 벌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격증을 목표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반드시 자격증 취득 전에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냥 자격증을 따면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다 막상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좌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은퇴 후에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오늘 소개할 자격증은 소방 관련 자격증입니다. 자격증만 취득해도 초봉 3천만 원에서 경력을 쌓는다면 연봉 1억까지도 벌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40, 50대 낭송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으며 자격증만 취득하면 무조건 취업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개할 자격증은 소방에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일하는 회사, 우리가 수시로 방문하는 웬만한 건물, 영화관, 문화시설 등 천장에만 보더라도 스프링쿨러와 같은 소방 설비 시설물들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런 소방 관련 직구는 상당히 비전이 좋은 편입니다. 화재 사고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죠. 그만큼 소방 관련 법규는 까다로워지고 있고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취업할 때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기계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며 취업도 빠르게 하실 수 있는데요. 각 자격증별로 취득 방법과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자격증일 수도 있는데요.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상급부터 특급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고 교육 마지막 날 시험에 합격하시면 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급은 하루 8시간씩 총 24시간의 교육, 2급은 4일 32시간, 1급은 5일 40시간, 특급은 10일 80시간의 강습교육을 받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주말 강습교육도 신청이 가능하니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지만 취업 난이도가 매년 올라가고 있기도 해서 우습게 볼 만한 자격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는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습교육을 받을 때 강사분들이 알려주시는 요점들을 잘 메모해 놓고 공부하신다면 한 번에 합격하는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셨던 직종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아파트, 빌딩, 다양한 건물들에서 스프링쿨러나 화재 경보 센서, 소화기 등 소방안전 장비들을 관리하고 점검,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급수에 따라서 작은 건물, 대형 건물 등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이 달라지고 당연히 연봉도 달라집니다. 시험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하지 못해 5, 6회 반복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있으니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경력이 쌓이면 몇 개의 건물을 동시에 관리하는 노하우를 갖게 되고 연봉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천해 드릴 만한 급수는 2급과 1급이 있는데요. 취업하시려면 최소 2급부터 취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초봉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급수 또는 경력 실력에 따라서 급여가 점점 늘어나 상위 평균 연봉은 약 6천만 원까지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일전에 자격증 없이 근무하시던 분들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추세이기에 자격증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설명드렸던 연봉으로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경력도 없고 완전 초짜다 그러시면 보통 2,600만 원에서 3,200만 원 정도의 급여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니 노후 대비 자격증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력과 실력을 꾸준히 쌓아간다면 연봉이 쭉쭉 오르는 직업이라는 점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소방 쪽 분야에 확실한 목표가 있고 시간을 단축하길 희망하신다면 소방설비기사 혹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라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로 나뉘는데 분야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전기 분야는 센서, 연기 감지기, 화재 경보 시스템 등을 다루고 기계 분야는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등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 설비에 관련된 업무는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보니 이렇게 분야가 나뉘고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 볼까요?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취득하신다면 설계, 공사, 관리, 방제 이 4가지를 담당하는데요. 설계 말 그대로 건물을 올릴 때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을 구조와 용도에 맞게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설계된 도면을 보고 직접 현장에서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마지막 방제는 건물 내부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연봉은 평균 3천만 원 정도로 경력, 실력에 따라서 5천만 원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현장 경험이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이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은 응시 자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소방에 관련된 직종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으시거나 전문대에서 관련된 전공으로 졸업, 4년대 대학교 관련 전공으로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하셨다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경력이 없거나 고졸이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라는 교육부 제도로 3개월 반 정도면 응시 자격을 보다 빠르게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경력이 많으시거나 대학교를 관련 전공으로 졸업하셨다면 산업기사보다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해 보시는 것도 더 좋은 취업 발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기 분야, 기계 분야 둘 다 취득하신다면 취업 시 우대사항이 됩니다. 취업의 폭도 넓힐 수 있기도 하고요. 취업처 입장에서는 넓은 범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채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건물은 약 7만 개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소방안전 장비들은 의무적으로 설치 및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격증과 전문성만 있다면 취업 걱정은 절대 없는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방안전관리자는 짧은 기간 내에 취득이 가능하고 초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노후 대비로는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기사, 기사까지 도전해 보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을 진단받고 싶으시거나 응시 자격이 안 되어 학점 은행제로 빨리 갖추고 싶다는 분들은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만족스럽게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이 정도 노력이면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먼저 파악해 보시고 인생 후반전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며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일해야 하는 것이면 만사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왕 해야 한다면 부정적 생각보다는 긍정적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인 만큼 근무 여건이 열악할 수 있고 처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분명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격증이 자신의 삶에 보탬이 되려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성격과 성향에
어울리지 않는 자격증을 딴다고 한다면 고생한 보람도 사라지고 일을 하는 동안에도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서 그만두기도 쉽지 않고 시간 때우기식 일상이 된다면 만족도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나빠질 것입니다. 그런 자격증을 위해 머리 싸매고 고생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만두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오히려 택시 운전이나 누군가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인생 후반전이 빛나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조금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일, 적성에 맞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냥 삶이 일과 같은 방향일 때 충분히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여유로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빠진다면 걱정도 사라지고 공허한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어쩌면 인생 후반전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상당한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